자, 이번 장에서는 렌더링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을 프리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이렇게 CTI를 옮겨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겠고, CTI를 그냥 옮기면 여기에 만약에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지금 이 예제는 사운드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CTI를 끌어주면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그냥 스페이스를 눌러줍니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리얼타임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리얼타임으로 보기 위해서는 램 프리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사용자들은 넘패드의 0 숫자키를 눌러주면 될 것이고, 맥 사용자들은 컨트롤 0을 눌러주게 되면 램 프리뷰라고 해서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프리뷰 관련해서는 여기 프리뷰 윈도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페이스를 누르는 이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플레이 버튼과 동일한 효과고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스페이스를 누르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한 프레임씩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즉 여기서 CTI를 우리가 커맨드 화살표 또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next frame, 이게 previous fram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가장 뒤로 갈 때는 이 버튼, 가장 앞으로 올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 우리가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넘패드 0, 맥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0으로 하는 그 램 프리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램 프리뷰 버튼을 여기서 누르셔도 동일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프리뷰하는 옵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29.97로 설정을 했지만 그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에는 이걸 낮춰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29.97로 놓고 보시고요. 굳이 사용하셔야 되면 이 스킵을, 그러니까 프레임을 몇 개를 스킵할 거냐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도 스킵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예를 들어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5개씩 스킵을 하고 램 프리뷰를 해보게 되면 이 아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5개씩 스킵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녹색이 가득 차지 않고 띄엄띄엄 있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레졸루션을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 아예 뭐 쿼터 같으면 4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낮춰줘가지고 프리뷰를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품질은 떨어지지만 이 전 영역을 커버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몇십 초, 몇 분이 된다고 그러면 램 프리뷰 한 번에 이 녹색 영역이 가득 차질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품질을 떨어뜨려서 프리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컴프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들어있진 않지만 만약에 오디오만 듣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오디오만 프리뷰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영상은 가만히 있고 오디오만 프리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윈도우즈 사용자들은 넘패드의 그 점, 마침표, 그 딜리트 키와 같이 있는 점을 눌러주시면 오디오만 프리뷰가 가능하고요. 맥 사용자들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점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만 프리뷰가 가능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업이 모두 끝났을 때 이것을 비디오 파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점은 이 워크 에이리어입니다. 워크 에이리어를 내가 렌더링 하기를 원하는 영역에 정확하게 갖다 주고 시작을 해야 이 영역에 있는 부분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렌더링을 할 때 전통적인 방법은 파일에 가서 엑스포트에 이 add to render queue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CS 버전 사용자분들은 이게 이제 유일한 옵션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아 놓으셔야 되는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M,
맥은 커맨드 컨트롤 M을 누르게 되면 되고요. 그 CS 버전에서는 이 메뉴가 좀 다른 데 있어요. 컴포지션에 Add to Render Queue, 여기에 가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렌더 큐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무런 설정 없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완전 대용량의 동영상이 생성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설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렌더 세팅 부분은 베스트 세팅으로 놔두고 아웃풋 투 영역은 이 동영상이 저장될 그 경로를 설정해 주는 곳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곳은 이쪽인데, 아웃풋 모듈인데, 이 로스리스 룩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아웃풋 모듈 세팅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H.264라는 포맷을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CC 버전에서는 H.264 포맷이 여기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CS 버전 사용자, CS5나 CS6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반드시 H.264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 오디오에 보면 기본적으로 오디오 쪽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디오를 활성화하고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CS 버전 사용자분들이 해야 되는 모든 설정이고요.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OK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렌더 버튼을 눌러주면 렌더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해준 경로에 가서 내 비디오 파일이 잘 렌더링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CC 버전 사용자분들은 그래서 렌더 큐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파일에 가면 엑스포트에 Add to Adobe Media Encoder Queue라는 게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CC 버전을 설치하신 분들은 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저절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이렇게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렌더링을 하고자 하는 파일이 여기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설정 같은 경우 H.264가 드디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로 잡아주시고, 프리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포맷에 맞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HD 720 29.97로 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이제 경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아래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시작되겠고요. 이 소리가 나야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잘 저장이 됐나를 가서 보게 되면 이 AME, Adobe Media Encoder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여기 가서 보면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방금 생성한 것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렌더링을 할 때는 워크 에리어 바를 확실히 설정을 해야 된다. CS 버전 사용자들은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윈도우는 컨트롤 M, 맥은 커맨드 컨트롤 M을 이용해서 렌더 큐 창을 띄워준다. 아웃풋 모듈에서 설정은 반드시 H.264로 해준다. CC 버전 사용자들은 렌더 큐를 이용하지 말고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해서 엑스포트를 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